그리고 나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정말 자주 독립국가가 만들어졌으면 싶었는데, 아이고, 북한에서는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독자적인 정부를 구성을 착착 해가고, 남쪽에서는 정말 미군정 하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까 모색을 하다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나라가 유엔의 그 지지를 받아가 탄생하면서 남북이 분단이 되니까, 아이고, 분단이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표시한 게 가그라 38선입니다. 작곡 박시춘. 예, 박시춘 작곡. 노래는 남인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때부터 박시춘, 남인수가 같이 콤비가 되는. 예, 뭐 엄청난 히트곡들을 두 사람이 만들어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봄날은 간답니다. 그래, 이제 6.25가 벌어져가지고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청춘이 사라지는데, 그 6.25 때 그렇게 많은 청춘들이 죽었지만도 그 이후에 우리 젊은 청춘들은 먹고 살랐고 또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제대로 청춘의 낭만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봄날은 간다 이 노래가 정말 한국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는데, 그 청춘이 뜻없이 사라지는 슬픔을 그 전쟁,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삶의 궤적하고 같이 맞물려서 보고 있는 게 봄날은 간다. 근데 봄날은 간다는 아주 전쟁으로 참혹한 시기에 나온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운 노래가 됐죠? 예, 그래, 이제 그 용두산 공원 옆에 그 작사가 손노은 씨가 그 집을 얻어놓고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그 19쯤에 시집 올 때에 입었던 연분홍 치마하고 저고리를 입은 그 사진하고 그림을 그려줬을 때 불란서 장교가 줬던 루이 13세라는 고급 수라고 다 터져 없애버리니 불에 나가지고 예 그냥 사라져버리니까 너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한국의 가장 토속적인 언어로 한국인의 정서를 슬픈 정서를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손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 노래는 예능 백설이. 아 백설이. 예. 이 어떤 분은 이 가사가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예. 그래서 예. 시인들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바로 봄날은 간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25.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6.25 전쟁 때 많은 분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피난살이를 했는데, 그 피난살이에 한을 그린 노래가 바로, 이별의 부산전기장인데, 유호와 박시춘 콤비가 남인수하고 해가, 예, 그렇게 해가 만들었는데, 전 히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최고의 작곡가, 최고의 작사가, 예. 최고의 가수가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를 그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편집을 하다가 예. 가사, 여기 나온 18개 노래의 가사는 다 시입니다, 시. 그죠? 시도 인류시입니다. 예, 문학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학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중에 이 가사를 하나 여기 뽑아 놓겠다고 생각하니까 역시 이별의 부산정거장. 그렇습니다. 그죠? 예. 시보다 가사입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 우선 이거 노래로 들어도 좋지만은 그냥 제가 쭉 낭독으로, 예. 낭독으로 들어도 이게 얼마나 좋은 시인지. 유호 선생이 원래 이분이 시나리오 작가고 그렇습니다. 문학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 트롯이 격조가 높은 게 여기에 종사하시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가 다 인류입니다. 그죠? 인류 보면 한국에서만 인류가 아니라 이 사실은 세계적인 인류입니다. 문학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예.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서울 가는 12열차에 기대 앉은 젊은 나그네. 시름없이 내다보는 창가에 등불이 존다. 쓰라린 피난살이 지나고 보니 그래도 잊지 못할 순정 때문에 기적도 목이 메여 소리 높여 우는구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가사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두 사람이 공연을 마치고, 예. 야, 이제 전쟁이 곧 끝날 모양 같은데, 예. 우리 부산에서 애환을 겪던 사람들이 서울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 느낌 같은 걸 우리 좀 만들어 보자고 박시춘 씨가 제의를 하니까 그럽시다 해가지고 둘이가 만들어서 작곡을 해가지고 남인수한테 주니까 남인수가 한 서너 번 불러보더니 박 선생님 정말 좋습니다 하더니 빈 것이 있더랍니다. 그래더니 엄청 히트했답니다. 이거 지금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예. 무슨 가사를 예.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버설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짜리세요 눈물에 희적이운 담 한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설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예. 좋습니다. 아이고. 정말 뭡니까 반주 없이 하니까 더 좋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별의 정거장까지는 이게 6.25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네. 그 다음이 가는 봄 오는 봄. 예, 이별의 부산 정거장으로 이제 한도가 되고 그 부산 비는 같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사실 6.25 전쟁은 끝났습니다만 또 국토가 산산조각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면서 전쟁 미망인들이 50만 명이 생기고 전쟁 고아들이 10만 명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계속 고아들이 자꾸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밥 좀 주이소 하면서 구두 닦으세요 하고 하는 고아들 출신들이 뭐 자꾸 여기저기 다니고 그 다음에 고아들이 너무집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밥을 먹고 그렇게 다니는 고아들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이제 50년대 중후반부터는 고아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히트를 합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959년에 오향영화사라는 영화사를 박시춘 씨가 만들어가지고. 영화사를 만들었어요. 예. 박시춘 작곡. 예. 그러니까 이거 오향영화사 세 번째 작품이 가는 분 오는 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작곡을 한 노래가 크게 히트한 게 바로 백설이가 하고도 부르기도 하고 최숙자도 부르던 가는 봄 오는 봄입니다. 이 고아 노래입니다. 예, 그럼 작사는 여기 또 유명한 작사가 또 한 분 나왔습니다. 예. 유호 반야월. 예, 그렇습니다. 이 손로원 예. 이런 분들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분인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백설이 최숙자. 예. 박시춘 씨 이름 계속 나오네요. 이거 지금 가그라 38선, 예. 봄날은 간다, 예.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는 봄 오는 봄. 지금 18곡 중에서 4곡이 예.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 4곡이 박시춘 씨입니다. 이 밀양 출신의 박시춘.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난 한 100년에 걸친 유행가 역사를 쓸 때 최고의 작곡가 누구냐 하면 그건 박시춘 씨.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예. 그 질과 양에서. 예. 그런데 이분이 밀양 출신인데 일제시대 때 강압에 의해서 한 4곡 정도의 친일 노래를 작곡했다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을 친일파로 모는 아주 문제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고향에서 쓰다듬고 보듬어 줘야 할 고향에서 한때 박시춘 씨 생가를 기념관으로 했더니 거기서 행패를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그 문을 예. 문을 닫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 박시춘, 남인수, 예, 유호, 유호, 반야월, 뭐 참. 귀국서는 이재호고, 그죠? 예. 여기 예. 이재호 작곡이 하나 더 있죠. 예, 이재호 작곡이 기국섬, 예. 꽃마차가 이재호 작곡이. 예, 이거 경남 진주 출신의 이재호 작곡가. 예. 예. 안야울 씨는 마산 출신. 마산 출신. 박씨 출신은 밀양 출신. 온통이 경상남도 바다하고 강 쪽에 있는 분들. 아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비나리는 호남선인데. 이것도 정치적인 노래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박시춘 씨와 버금갈 정도로 이름 났던 분이 참 유명한 우리 박춘석. 네, 박춘석 작곡가인데, 이분이 어제 심사위원으로 가다가, 경부선 쪽에는 부선 정거장 같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왜 호남선에는 노래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호남선 노래. 예, 그래서 만들었던 노래가 비나리는 호남선인데, 마침. 1956년. 예, 56년에 이제 2월 달에 이 노래가 나왔는데, 56년 5월 5일 오후 5시 5분에 호남선 내려가는 차를 탄 신익기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예, 민주당 후보가, 거기서 심정방위로 급사를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이 노래가 여러 가지 풍수를 우리 신익기 선생 사모님께서 작사를 했느니, 부르려고 했는데 못 부르게 했느니, 그런 풍설이 들면서 엄청 히트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래는 1956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현직 대통령과 신익희 민주당 후보의 대결인데, 예.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처음으로 대중 유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변에 30만 명이. 3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 150만 정도 서울 인구가. 이승만 대통령 유세를 안 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고 이때 유명한 정치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광과 같은 지지를 받았고, 그때 같이 나온 사람이 이 좌파였던 조봉암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가 아주 긴장된 상황인데 갑자기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유세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흥분을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한강변 유세를 해가지고, 당시 서울 인구가 150만인데 30만 명이 5분의 1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겠다 싶으니까 조금 주변에서 조금 쉬면서 하시죠 하는데, 아니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유세를 갔다가 그랬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땐 좀 쉬셔야 되는데, 그리 됐습니다. 비 내리는 홈런선, 정치적 허무주의다 이랬는데, 그 4년 뒤에 1960년에는 또 민주당 후보 이거 참. 유석 조병옥 씨가 입후보를 한 상태에서 암이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하니까 거기서 또 돌아가셨어요. 월트리드 육군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신익희 같은 사태를 피해야 된다 해가지고 미리 수술하러 갔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에 걸쳐서 1956년, 60년에 걸쳐서 이 유력한 후보가 이렇게 급사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울분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여기 또 유정철입니다. 유정철리 개사곡이네. 예. 가련다 떠나련다 해봉 선생 뒤를 따라 장변 박사 홀로 두고 조 박사도 떠나갔다. 이거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이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든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자유당의 꽃이 피네, 민주당의 눈이 오네. 유정철이라는 노래에다가 이 개사곡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정치적 허무주의가 딱 그냥 눈에 선합니다. 그 다음 등장한 노래가 이제 삼천포 가시네. 우리나라는 사실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해양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6.25 중심주의인 조선시대 500년간 바닥을 아주 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로 본격적으로 나가는 게 참 50년대 후반부터 고려 원양 이런 데서 이제 원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다로 나갔는데 이제 바다로 가가지고 제일 이제
진출을 많이 했던 어업 진정 기지가 있는 데는 라스팔마스, 라스팔마스에 있어요. 예, 저사모아.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한때 한 3만 명 정도 한국인들이 복닥복닥 했답니다. 예, 이제 그리 되면서, 항구의 사랑과 이별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삼천포 아가씨를 주조로 해가지고 항구의 사랑과 이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게 해양 진출 시대를 상징하는 노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해양을 많이 진출하다 보면은, 항구에 있는 여인들하고 또 이제 뱃사람들하고 사랑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다루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바다 하면은 마도로스 뭐 이런 거. 네, 마더러스 삶은 우리나라 영화에도 많고 이 노래에 항구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 특히 부산 항구 우리나라 노래에 항구가 많이 나오는 게 목포는 뭐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예. 목포의 눈물, 해운대 엘레지. 예. 뭐 무수합니다 이게. 예. 이게 원래 이 항구와 바다 이게 낭만이. 그런데 여기 1954년쯤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64년, 1964년이구나. 예. 64년부터 이제 원양업 선원들, 원양업으로 나가고. 예, 또 상선을 그다음에 타고. 상선을 타서 그때 수출 선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해양대학교와 수산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맞습니다. 세계 바다를 누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해양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때는 수출 입국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일즈민들이 저 뭐 사막에서부터 남극, 북극 가리지 않고 막 예.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런 시절의 해양화를 대표하는 노래가 삼천포 아가씨, 예. 반야울 작사, 예. 송운선 작곡, 은방울 자매가 불렀네. 예, 은방울 자매가 불렀어. 은방울 자매라고 아주 유명한, 예. 실제 자매가 맞죠, 이분? 예, 아니면 자매보다도 그냥 친구인데, 지금. 예,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인기를 국가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유명한 동백 아가씨, 개발연대 항공인의 사랑과 이별. 예, 그래, 이제 뭐, 농촌 출신들이 출세하려고 이제 뭐, 도시로 대거 이제 쏟아져 가가지고, 이제 막, 주로 남자들이 출세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농촌에서 좀 사귀었던 여인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제, 한쪽이 너무 출세하고, 한쪽은 그냥 가마 농촌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회적 거리감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이별이 참 많았죠. 그런 시대적 풍조를 예, 잘 드러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막 이미자 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인가?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한국 가요 사상 가장 앨범이 많이 팔린, 뭐, 속칭 200만 장이 팔렸다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장이 팔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한산도 작사, 예, 배경호 작곡, 이 두 분 다 또 부산 사람이네?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노래. 뭐,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게 금지가요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외색조락 해가지고, 예. 이제 금지가요가 돼 있는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자는 후쿠다 일본 수상이 와가지고, 청와대 만찬을 할 때에 또, 청와대 요청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안 했지만 다 시중에서 부르고. 시중에는 뭐, 조상형님도 뭐, 옛날 이런 노래 많이 안 불렀습니까? 그죠? 또 이때 이미자 씨가 월남전선에 위문 가서 그 월남 장병들하고 동백 아가씨를 합창한 거. 예, 그래, 이제, 원래 비둘기 부대장이 조문환 준장인데, 이 노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이 노래를 틀어놨답니다. 그래서, 이미자가 공연을 갔더니, 너무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어서, 서로 울면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는데, 이미자가 쓴 자서전이 동백 아가씨라는 자서전에 보면은, 일생일대를 통해서, 그때만큼 감격적인 순간이 없었다. 가장 감동적인 무대였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 금지가요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침 미술도 한때 금지가요였고, 최동선이라는 작곡가가 납북됐지 아마? 이분이 부른, 작곡한 고향이라는. 그것도 금지가요고, 그때는 이제 이념적, 사상적 금지가요가 있었고, 외색 풍조로 해가지고 금지가요가 있었는데 이 외색 풍조로 해가지고 금지가요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이 또 기러기 아빠, 이 또 이미자 씨네요? 예. 뭐 이미자 노래가 많습니다. 그 기러기 아빠는 이제 월남 참전부터 중동 건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조기 유학, 이제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한국인의 국제적 이산이 시작되면서 이산. 예, 남북 이산뿐만 아니라. 예, 국제적 이산이 되면서 가족이라는 게 원래 한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서로 정을 주고받는데 이제 오랫동안 떨어지면서 서로 정이 멀어지고 정이 멀어지면서 가정에 불행이 오고 그런 걸 잘 드러낸 노래인데 그 69년에 나와가지고 정말 히트했습니다. 김중희 작사, 박춘석 작곡, 예. 이미자 노래 1969년인데 이 책에 예. 이 책은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 가사가 실려 있고 작사, 작곡, 노래 순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이 작사가를 먼저 세운 이유가 있죠. 예, 우선 오랫동안 대중들이 사랑하고 몹시 히트한 노래는 예외 없이 가사가 좋습니다. 가사가 좋습니다. 예, 노래의 생명력은 가사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작곡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예. 그 김미갑 선생, 유명한 그 김미갑 선생. 예. 그 겨울에 찻집 사랑의 미로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 좋은 노래 딱 받으면 거기서 순간적으로 악상이 생각나서 순간적으로 작곡하는 게 유행하더라. 사랑의 미로도 그렇고 예. 조금 오래 한 게 향수였다고. 예. 향수. 예. 그거는 한낮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예. 그래서 작사가를 우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 우리는 가수를 제일 우대를 해야 가수, 노래 부른 가수를 제일. 여기서 박춘석 씨, 또 박춘석, 이미자. 이 콤비입니다. 대단한 콤비입니다.